안녕하세요. 저는 25년 동안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을 연구해온 이준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바로 비타민C와 우리 몸의 건강, 특히 암과 치매 예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단순히 감기를 예방하는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일만 잘 챙겨 먹으면 굳이 따로 보충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분명히 비타민C를 챙겨 드시고 계신데 몸속에서는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금세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려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귀한 영양소가 헛되이 흘러가 버리는 건 정말 아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영양소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진짜 이야기들입니다. 뇌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무엇보다 하루하루 활력이 넘치는 삶을 되찾으신 분들의 실제 경험담을 모두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비타민C가 우리 뇌와 몸을 지키는 최고의 방패가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에 공개할 흡수율 3배 높이는 비밀 복용법은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방법 하나만 알아도 지금까지 드시던 비타민C가 완전히 다른 효과를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은 평소에 비타민C를 어떤 방법으로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72세 김영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희님은 최근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걱정이 크셨어요. 장 보러 갔다가 뭘 사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며칠 전 만났던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영희님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것저것 챙겨 드시는데 정작 비타민C는 과일로만 가끔 섭취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도 불규칙하게 말이죠. 하루는 사과 1개, 며칠 뒤에는 오렌지 반 개 이런 식으로요. 저는 김영희님께 매일 일정한 시간에 비타민C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몸에서 제대로 흡수될 수 있는 방식으로 드시도록 도움을 드렸어요. 하루 800mg을 3번에 나누어서 아침 식후에 200mg, 점심 식후에 300mg, 저녁 식후에 300mg씩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김영희님은 전과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심지어 예전보다 잠도 깊게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뿐하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확인한 비타민C의 놀라운 효과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두 공개해드릴 예정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뇌혈관 건강과 면역력 강화, 그리고 암 예방에 비타민C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비타민C 섭취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흡수율을 3배 높이는 복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뇌세포가 하루하루 약해지고 있는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관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왜 비타민C에 주목해야 하는지, 암과 치매라는 두 가지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단순히 감기 예방이나 면역력 높이는 데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 우리 뇌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할 수 있어요. 뇌세포는 다른 세포들보다 손상을 쉽게 입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나쁜 찌꺼기들이 세포를 공격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공격이 뇌에서 일어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약해지고 심하면 치매까지 올 수 있어요. 비타민C는 바로 이 나쁜 찌꺼기들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건강하게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잘 드러납니다. 혈액 속에 비타민C가 충분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기억력이나 집중력 같은 인지 기능이 평균 30% 이상 더 좋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뚜렷했습니다. 제가 만난 74세 박철수님도 좋은 예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흡연을 오래 하셔서 몸속 비타민C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금연을 하시고 나서 비타민C를 꾸준히 보충하기 시작했더니 6개월 만에 인지기능 검사에서 이전보다 25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으셨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혈관 건강입니다. 비타민C는 뇌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혈관벽을 단단하게 해주고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도와서 뇌로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게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높은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42%나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타민C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양을 한 번에 드시면 결국 대부분은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실제로 65세 이선미님은 하루 1000mg을 한 번에 드셨는데 검사해보니 혈액 속 수치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양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도록 했더니 단 3주 만에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정상 범위의 상위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만 봐도 복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요. 세 번째는 바로 암 예방입니다.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자연살의 세포라고 불리는 NK세포의 활동을 촉진시켜서 몸속에서 이상하게 변하는 세포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하는 힘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하루 500mg 이상의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위암 발생률이 31%, 대장암이 23%, 폐암이 18%나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9세 정명자님의 경우 가족력 때문에 암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는데 올바른 비타민C 섭취법을 실천하신 지 1년 만에 건강검진에서 종양 표지자 수치가 현저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타민C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콜라겐 생성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콜라겐이라고 하면 보통 피부에 좋다는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사실 콜라겐은 피부뿐만 아니라 혈관벽과 신경세포 주변을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뇌혈관벽이 약해지면 미세한 출혈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반복되면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69세 조미영님도 비타민C를 보충하면서 혈관 탄력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되면서 오랫동안 괴롭혔던 두통이 크게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흡수 문제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C가 더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흡수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예전처럼 같은 양을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려운 거죠.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여러 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C가 몸에서 더 빨리 소모됩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성인의 비타민C 흡수율은 30대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이나 과거에 흡연 경험이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담배 연기 속의 해로운 물질들이 몸속 비타민C를 빠르게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약 25mg의 비타민C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루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은 500mg의 비타민C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음식으로도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한 개에는 약 70mg 정도의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100mg 정도이니 매일 오렌지 한 개 이상은 먹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과일을 매일 먹기 어렵기도 하고 과일 속 당분 섭취도 신경 써야 합니다.
게다가 과일이나 채소를 오래 두거나 요리 과정에서 가열하면 비타민 C가 쉽게 파괴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비타민 C는 빛, 열, 공기에 모두 약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바로 먹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항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필요량은 늘어나는데 식사량은 줄어들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꾸준히 충분한 양을 섭취하려면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타민C 보충제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형태를 고르느냐,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정말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비타민C를 고르는 게 좋은지, 또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 보충제를 고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분의 차이인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성 아스코르브산이라고 해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순수한 형태의 비타민C이고, 두 번째는 천연에서 얻은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는 복합 형태, 세 번째는 버퍼드 타입이라고 해서 위에 부담을 덜 주도록 특별히 가공한 형태입니다. 합성 아스코르브산은 가격이 저렴하고 순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속이 쓰리거나 배가 불편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면 위산이 많이 나와서 속쓰림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천연 복합 비타민 C는 위에 부담을 덜 주고 흡수율도 좋은 편이지만 가격이 조금 더 비싼 단점이 있지요. 이렇게 각각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형태를 고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복용 시간도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아무 때나 드시는데 사실 최적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비타민C는 공복에 드시면 빠르게 흡수되지만 속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후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드시는 겁니다. 이때는 위도 편안하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더 좋은 건 비타민이나 바이오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과 함께 드시면 서로 도와주면서 효과가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바이오플라보노이드라는 이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과일이나 채소 껍질 같은 곳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색깔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렌지 껍질이나 포도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죠. 이런 성분들이 비타민C의 흡수를 도와주고 몸속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루 복용량을 나누어 드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인데요.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다 흡수하지 못합니다. 보통 200mg 이상이 되면 그만큼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 1000mg을 드신다면 아침에 300mg, 점심에 300mg, 저녁에 400mg 이런 식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67세 김동기님은 이렇게 나누어 드시기 시작한 뒤 혈액 속 비타민C 수치가 이전보다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또 비타민C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최소한 종이컵 한 잔 정도 200ml 이상의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차 대신 맑은 물이 가장 좋은 이유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비타민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탄산음료와 함께 드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와파린처럼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C가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반대로 철분제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가 더 잘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굴이나 아연 같은 다른 미네랄의 흡수는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알고 계셔야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용량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보통 하루 500mg에서 10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거나 담배를 피우시는 분,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3세 이혜정님은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때문에 하루 1500mg을 챙겨 드시는데 그 이후로 피로감이 줄고 감기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타이밍도 중요한데 만약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라면 일시적으로 용량을 늘려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프거나 수술을 받으신 후에는 회복을 위해 평소보다 많은 양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적절한 용량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소화불량이나 설사인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용량을 줄이거나 식사와 함께 드시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신장 결석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하루 2000mg 이하로 드시면 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본인이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 혈액 속 비타민 C 농도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 드시는 양이 알맞은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상 범위의 상위 30% 정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감기 예방 비타민이 아니라 우리 뇌와 몸 전체를 지키는 강력한 항산화 방패입니다. 과일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필요량이 늘어나는 반면 흡수율은 떨어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보충이 필요해요. 하루 필요량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산화 스트레스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인지 기능 저하가 가속화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약해지고 심한 경우 치매 위험도 크게 높아져요. 면역력도 약해져서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고 특히 암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혈관 건강도 나빠져서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도 비타민 C 부족으로 고생하신 사례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만난 76세 윤석호님의 경우 몇 년 전부터 자꾸 감기에 걸리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서 고생하셨는데 알고 보니 혈중 비타민 C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 반면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비타민C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시면 우선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뇌혈관이 건강해지면서 치매 예방 효과도 크게 높아져요. 면역 체계가 강화되어서 암 예방은 물론 일상적인 감염병에도 훨씬 잘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올바른 비타민C 섭취법을 실천하신 68세 윤순자님은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예전에는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피곤했는데 지금은 훨씬 활력이 넘치신다고 하세요. 혈압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져서 새로운 취미 활동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콜라겐 생성이 활발해지면서 피부도 좋아지고 상처 치유도 빨라집니다. 혈관 탄력이 개선되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심혈관 건강도 전반적으로 좋아져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효과들이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관리했을 때 서서히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드시고 있는 비타민C 복용법을 점검해 보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하루 3번으로 나누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침 식후 30분에 300mg, 점심 식후 30분에 300mg, 저녁 식후 30분에 400mg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아직 비타민C를 따로 보충하지 않고 계시다면 하루 500mg부터 시작해서 식후 30분에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보세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고 특별한 불편함이 없으시면 점차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고르실 때는 꼭 버퍼드 타입이나 천연 복합 형태를 선택하시고 가능하면 바이오플라보노이드나 케르세틴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찾아보세요. 이런 성분들이 흡수율을 크게 높여줄 거예요. 보관도 중요합니다. 개봉 후에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뚜껑을 잘 닫아 두세요. 그리고 개봉한 지 6개월이 넘은 제품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새 것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규칙적으로 보충해야 해요. 하루 이틀 먹고 마는 게 아니라 평생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들고 감기도 덜 걸리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 활력이 넘치는 삶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타민C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이 함께 어우러져야 진정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비타민C는 그 중요한 퍼즐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비타민C 복용법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정보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께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